케이틀린 클라크가 침묵을 깨고 던진 한마디에 푸에르토리코전 이후 민심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데뷔전이었던 세네갈 경기에서 국제농구연맹 기록을 갈아치운 지 딱 하루 만의 일이었죠. 상대팀인 푸에르토리코 감독 딸마저 클라크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을 정도로 경기장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카메라는 온종일 그녀만 쫓아다녔고 연맹 측에선 이미 이번 대회의 간판 스타로 클라크를 낙점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팀 공격 흐름이 뚝 끊기더니 경기가 엉망으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패스도 안 하고 혼자 농구하기 바빴고 클라크는 코트 위에서 철저히 소외됐죠. 이 난장판 같았던 경기가 끝난 뒤 클라크가 보여준 반응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그녀를 더 열렬히 응원하게 되실 겁니다. 미국 대표팀이 클라크를 더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녀는 솔직히 경기가 좀 삐걱거렸던 것 같아요. 우리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해 아쉽네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선수는 정말 훌륭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은 경기였어요 라고 덧붙였죠. 제 슛감도 평소만큼 따라주지 않아서 속상한 마음이 큽니다 라며 솔직한 심정을 밝혔는데요. 상대 수비 전술 때문에 팀 템포가 죽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많이 느려진 것 같아요 라고 분석했습니다. 공격 전환이 매끄럽지 못했거든요. 만약 다음 상대도 이런 수비를 들고 나온다면 말려들지 말고 더 빠른 속도로 몰아붙여서 수비가 자리 잡을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죠. 사실 클라크는 이번 복귀 전까지 8개월 동안이나 실전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무려 8개월이라는 공백기가 있었던 거죠. 하체 부상이 겹치면서 시즌을 통째로 날리다시피 했고 한동안 코트 근처에도 못 갔으니까요. 그래서 세네갈전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다들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전 기량을 회복했을까? 현장 감각을 찾으려면 한참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벤치에서 투입된 지 단 19분 만에 세계 신기록 5개를 갈아치우며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복귀전에서 후보로 뛰고도 5관왕급 활약을 펼친 셈이죠. 지금 선수들이 교체되어 들어가고 있는데 관중석에서 터져나오는 함성 소리 들리시나요? 드디어 케이틀린 클라크가 성인 국가대표로서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관중석은 이미 인디애나와 아이오와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가득 찼는데요. 여자농구 역사상 이토록 압도적인 파급력을 가진 선수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전설이 탄생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기록을 보면 더 입이 벌어집니다. 17득점에 어시스트를 무려 12개나 배달했거든요. 정말 믿기 힘든 건 전반전 내내 실책이 단 0개였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전반에만 8개의 어시스트를 꽂아 넣은 거죠. 연맹 측이 역대 모든 기록지를 샅샅이 뒤져본 결과 전 세계 그 어떤 예선 경기에서도 전반전에 이만큼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는 전무했습니다. 8개월을 쉬다 온 선수가 복귀하자마자 이런 대기록을 세웠다니 정말 괴물 같네요. 차원이 다른 농구 진행입니다. 패스가 물 흐르듯 이어지더니 순식간에 골밑 득점으로 연결되죠. 공의 흐름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클라크의 어시스트 기록은 파면 팔수록 더 놀랍습니다. 미국 성인 대표팀 역사상 데뷔전 최다 어시스트 기록을 가볍게 경신했고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통틀어 데뷔 무대 어시스트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선대회 전체 역사를 봐도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죠. 게다가 식스맨으로 출전해 이런 기록을 낸 건 국제농구 역사상 최초입니다. 단 한 경기 19분 만에 5개의 세계 기록을 새로 쓴 겁니다. 이런 엄청난 괴물을 벤치 멤버로 아껴두고 있다니 미국 대표팀의 선수층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두꺼운지 새삼 실감이 나네요. 뜨거운 팬덤과 압도적인 실력. 클라크는 이미 세계 무대를 정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친구한테 딥3 정도는 그냥 식은 죽 먹기죠. 남들은 쩔쩔매는 거리인데 클라크는 레이업 하듯이 쓱 넣어버리거든요. 이 쿼터에 하워드, 플럼, 이리아펜에 클라크까지 묶어낸 로슨 감독의 라인업 봤어요? 여기에 빌링스까지 가세하니까 아주 날아다니는 게 눈이 다 즐겁더라고요. 감독조차 팀의 격을 한 차원 높여놨다고 입이 마르게 칭찬할 정도였으니까요. 자기 팀 유닛을 보고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렸다고 인정한 셈인 거죠. 선발도 아니었는데 코트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단연 클라크였어요. 이건 단순히 데뷔전 잘 치렀다 수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8개월 만에 복귀해서 피바 홍보판에 왜 자기 얼굴이 도배됐는지 실력으로 보여준 거죠. 다른 쟁쟁한 스타들 다 제쳐두고 클라크만 밀어준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결국 흥행을 몰고 다니는 건 클라크라는 소리거든요.
라이트 팬들까지 불러 모으고 경기장을 꽉 채우게 만드는 주인공이니까요. 휘발한 팬들도 알았지만 세네갈전 끝나고 기록이 팩트로 확인 사살까지 끝냈죠. 수비 가뿐하게 따돌리고는 제일 좋은 자리에 있는 동료한테 패스를 찔러줍니다. 클라크가 빌링스한테 공을 아주 기가 막히게 배달해주네요. 대학 시절 득점왕이라더니 이제는 어시스트 자판 기도로까지 톡톡히 하고 있어요. 공격 리바운드로 잡은 기회, 엔젤리스가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케이틀린 클라크는 어시스트 9개라는 미친 기록을 찍어버립니다. 자, 푸에르토리코전 앞두고 상황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졌죠. 19분 만에 피바 기록 5개를 갈아치운 괴물이 가장 효율적인 라인업을 이끄는데 전 세계가 지켜보는 마당에 준비됐냐는 의문은 이미 느낌표로 바뀌었죠. 남들 몸도 덜 풀렸을 세네갈전 때 이미 본인 가치를 다 증명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로슨 감독이랑 코치진이 이 보물을 어떻게 써먹느냐 뿐이었죠. 그냥 고삐 풀고 마음껏 뛰게 내버려 둘 건지 아니면 증명된 실력에 맞춰서 공격판을 새로 짤 건지 말이에요. 어시스트 12개의 실책 빵개면 무조건 얘 위주로 공을 돌려야죠. 차분하게 기회를 엿보더니 기가 막힌 슈찬스를 딱 잡아냅니다. 클라크가 뷰커스한테 아주 부드럽게 공을 넘겨주네요. 한 점 슛이 림을 가르고 다음날 푸에르토리코 현장은 아주 뒤집어졌습니다. 관중석은 꽉 찼고 전담 카메라는 클라크 일거수일투족을 쫓느라 정신없더라고요. 심지어 상대 감독 딸까지 클라크 응원판 들고 나타났다니까 말 다 했죠. 사실상 경기장 전체가 클라크 한 명 보러 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정작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튀기 시작합니다. 첫 경기의 짜릿함은 어디 가고 눈뜨고 보기 미안할 정도로 경기가 꼬였거든요. 미국 대표팀 전체가 무슨 고장난 기계 마냥 손발이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로슨 감독도 이것저것 조합해보느라 정신없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그럼 그날 푸에르토리코전에서 대체 무슨 사단이 났던 건지 제대로 까봅시다. 푸에르토리코가 지역 방어로 끈질기게 물어뜯으며 괴롭힌 건 맞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수비가 아니라 미국 팀 벤치 안에 숨어 있었거든요. 시기와 질투가 만나면 어제 같은 난장판이 벌어지기 마련이죠. 클라크를 대놓고 왕따시키는 분위기가 코트 위에서 그대로 보였거든요.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철저하게 배제하더라고요. 동료들은 패스도 안 주고 엔젤리스는 혼자 공 잡고 끝까지 가버리고요. 클라크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리스는 끝까지 공 한 번 안 주더군요. 억지로 뚫고 가다 데오나한테 패스했는데 결국 턴오버로 찬물만 확 끼얹었죠. 어제 경기는 한마디로 시기와 질투가 뒤엉킨 아수라장이었죠. 칼리 쿠퍼 선수는 그냥 내가 다 하겠다는 식으로 혼자 농구를 하더라고요. 진짜 심했어요. 공만 잡으면 놓질 않고 수비가 빽빽한데도 무작정 들이받기만 하대요. 케이틀린 클라크가 외곽에서 완벽하게 노마크 찬스였는데도 쿠퍼는 끝까지 외면했고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건 명백히 의도적인 따돌림이었죠. 세네갈전에서 보여준 그 찰떡 같던 수비 조직력은 어디로 증발했나 모르겠네요. 패스게임은커녕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공격 제한 시간에 쫓기기 일쑤였어요. 바로 전날 팀에서 가장 효율적인 라인업을 이끌었던 클라크는 그냥 코트 위에 서서 구경만 하는 신세가 됐죠. 코퍼 선수, 이건 진짜 선 넘었네요. 수비가 셋이나 붙었는데 클라크한테 패스 안 하는 건 대체 무슨 심보인가요? 클라크는 멋진 블로킹에 스틸까지 해내며 제 몫을 다했는데 말이죠. 수비 못한다는 비난을 실력으로 닥치게 만든 셈이에요. 수비 하이라이트 좀 뽑아보려니까 또 머리를 얻어맞는 장면이 나오네요. 왜 클라크는 경기할 때마다 머리만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는지 의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엔젤 리스 선수도 한몫 거둡니다. 팬들은 생중계를 보면서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다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클라크가 완전히 비어 있어서 주는 게 상식인 상황인데도 리스는 끝내 패스를 안 했죠.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실력이 아니라 고의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1쿼터가 끝나기도 전에 인터넷에는 이미 증거 영상들이 도배됐더라고요. 다들 뿔이 났죠. 수비 넷에 우리 팀은 5. 수적으로 우위인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5명이 3명을 상대하는 거나 다름없었으니 아주 유리했죠. 그쵸? 머릿수도 많겠다. 상황 판단만 제대로 했어도 경기를 쉽게 풀었을 텐데 손발이 안 맞아서 엉뚱하게 꼬여버리니 참 답답하더라고요. 클라크가 리스 동선을 기다려주다가 결국 상대 수비가 복귀할 틈만 준 꼴이 됐죠. 그런데 진짜 골 때리는 포인트는 따로 있어요. 이 쿼터 후반에 푸에르토리코가 지역 방어를 꽤 촘촘하게 세웠거든요. 그런 수비를 깨려면 상대가 정신 못 차리게 계속 흔들어 놓는 게 답이죠. 리바운드를 잡든 스틸을 하든
바로 속공으로 이어가는 게 상책이니까요. 클라크는 이런 상황에서도 대놓고 불만을 표시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차분한 모습이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시사했죠. 다시 코트로 복귀할 때도 클라크는 미스 쪽은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눈길 한 번 안 주고 앞만 보고 가는데 그 무심함이 더 무서웠죠. 이건 실수로 나온 몸짓이 아니에요. 볼 만큼 봤으니 기대도 안 한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저 진짜 배꼽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2쿼터 때 장면인데요. 잠시만요. 2쿼터 보기 전에 일단 1쿼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보시죠. 클라크가 파이팅 하자고 팀원들이랑 하이파이브를 하러 다니는데 짝짝짝 다들 기운 냅시다 하고 으쌰으쌰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리스 차례가 오니까 와,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지나가네요. 정말 가관이죠. 근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경기 후에 터졌습니다. 한 기자가 카라로슨 감독에게 클라크에 대해 돌직구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감독이 대답을 거부했어요. 팀 중심의 원론적인 답변조차 안 하더라고요. 클라크 개인에 대한 언급 자체를 딱 잘라 거절한 셈이죠. 감독은 최적의 조합을 찾는 과정이라고 둘러대던데 참 어이가 없더군요. 전날 피바 기록을 5개나 갈아치운 선수한테 할 소린가 싶네요. 스텝 보셨죠? 이미 게임 끝났어요. 19분 뛰고 17점에 12어시, 턴오버는 0개라니 미쳤죠. 여기서 도대체 뭘 더 바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푸에르토리코 선수들 진짜 도끼 품고 경기 내내 뛰더라고요. 그 기세에 우리도 꽤나 애먹었는데 말이죠. 허슬로 점수 내는 거 보셨죠? 우린 공수 다 꼬여서 헤맸고요. 팀끼리 피드백도 했는데 뭐 나름 괜찮은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좀 버벅대기도 했거든요. 오히려 그게 다행이에요. 가끔은 그렇게 좀 깨져봐야 정신 차리는 법이죠. 그래야 문제를 파악하니까요. 우린 아직 맞춰가는 중이에요. 아, 근데 벤치에 저 스테파니 화이트 코치 좀 보세요. 인디애나 피버에서 클라크를 가르치는 바로 그 감독이죠. 지난 시즌 내내 클라크 템포 죽이려고 안달이었던 그분요. 피버 팬들은 그 꼴 보느라 1년 내내 속 터졌을걸요. 화이트 코칭 방식은 클라크를 그냥 조연으로 썩히는 거예요. 시야는 좁게 만들고 경기 흐름은 다 끊어먹고 있죠. 제 뇌피셜 아니에요. 팬들이 눈 뜨고 다 지켜본 팩트라니까요. 근데 그 고리타분한 철학이 지금 어디 와 있느냐. 클라크가 왕따 당하는 대표팀 벤치에 딱 앉아있네요. 요즘 클라크 뉴스 장난 아니죠? 다들 난리잖아요. 온 세상이 클라크 칭찬뿐이니 배 아픈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 미친 패스랑 역습 전개하는 골을 도저히 못 보는 거죠. 클라크 적당히 해. 템포 좀 죽이고 분위기 좀 맞춰. 다른 애들 띄워줘야 하니까 클라크는 저리 가라 이거예요. 오늘은 페이지랑 엔젤이 주인공이어야 하는 밤이니까요. 여러분, 이번 경기 진짜 가관입니다. 처참할 정도예요. 대놓고 깔까요? 쿠퍼는 공 주면 줄 생각을 안 하고, 리스는 클라크가 비어있어도 대놓고 무시하더라고요. 감독은 경기 후에 클라크 이름 한마디 안 꺼내는 거 보셨죠? 여기에 클라크 절이 만드느라 한 시즌 다 보낸 어시스턴트 코치까지 가세했으니 말 다 했죠? 하나만 그랬으면 운이 없었나 보다 하겠는데 기록 5개 깬 다음날 4개가 한꺼번에 터진다? 이건 누가 봐도 의도적인 패턴이고 각본이죠. 경기 영상 보면 소름 돋아요. 공 잡을 때마다 태도가 확 다르거든요. 이제 진짜 실체를 확인해 볼까요? 두 경기 비교해보면 클라크가 공격에서 얼마나 핵심인지 바로 알걸요? 세네갈전 때는 공이 아주 신나게 날아다녔어요. 클라크가 공 몰고 오면 상대 수비가 진짜기도 전에 판에 다 읽죠. 동료들도 모르는 찬스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더라고요. 이 장면 다시 봐요. 리스가 골밑으로 확 치고 들어가죠? 세네갈 팀에서 전반전 득점 1위였던 선수인데 말이에요. 지금 5득점에 파울 3개라 후반전 꽤나 고전하겠는데요. 모니크 빌링스처럼 저돌적으로 몰아붙이기엔 한계가 있어 보여요. 하워드는 클라크가 떠먹여주는 패스로 레이업만 쏙쏙 받아먹네요. 키키 이리아페는 가만히 있어도 득점이 굴러들어오는 수준이었죠. 이게 바로 클라크 효과입니다. 코트에 서 있기만 해도 공간이 확 넓어지거든요. 수비수는 슛에, 돌파에, 풀업까지 신경 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 곳곳에 구멍이 나고 클라크가 판을 짜면 공격 흐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푸에르토리코전에서는 그런 모습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미국 팀은 거북이 마냥 공을 끌고 오더니 하프코트에서 시간만 다 까먹었습니다. 몸은 멈춰있고 누구 하나 제대로 움직이는 사람도 없더군요. 세네갈을 요리조리 요리하던 그 시원한 속공은 아예 실종됐습니다. 클라크 본인도 경기가 좀 삐걱거렸다고 인정할 정도였으니까요. 솔직히 삐걱은 양반이죠.
실제로는 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엔젤리스가 리딩을 하는데 클라크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대놓고 공을 안 주는 게 눈에 훤히 보일 정도였다니까요. 세네갈전 마진지표 하나만 봐도 답이 딱 나옵니다. 클라크는 19분 뛰고 벤치 멤버로 무려 플러스 35를 찍었거든요. 이 쿼터에 클라크가 조율했던 라인업이 그날 최고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라크가 빠지자마자 수치가 곤두박질 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표본이 적어서 생기는 착시도 아니에요. 우리 눈이 본 그대로를 데이터가 팩트 폭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경기가 꼬였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고요? 쿠퍼가 윙에서 공 잡고 멍하니 있는 사이 수비가 다 복귀하는 꼴이죠. 아무도 안 움직이고 공격 시간만 갉아먹는 그 답답한 상황 말입니다. 전진 패스는 없고 의미 없는 횡패스만 남발하는 거예요. 세네갈전에서 클라크는 상대 압박을 역으로 이용해 속공으로 연결했거든요. 상대가 달려들면 오히려 그 타이밍을 뺏어서 공을 앞으로 툭 던져뒀죠. 근데 푸에르토리코전은 그런 화끈한 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손발은 안 맞고 거북이 걸음만 반복했으니까요. 제 생각엔 클라크가 수비수들 머리 위로 공을 뿌렸어야 했습니다. 햄비한테 딱 찔러주고 미스매치 활용해서 박살을 냈어야죠. 근데 리스가 올라와서 템포 다 잡아먹고 흐름만 끊어갔습니다. 결국 햄비가 상대 가드를 밀쳐버리면서 공격자 파울이나 얻어맞았잖아요. 클라크가 조율했으면 애초에 겪지 않아도 될 촌극이었습니다. 진짜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푸에르토리코는 스페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탈리아도 아니고요. 앞으로 만날 팀들은 수비 로테이션이 장난 아닙니다. 전술도 탄탄하고 탄력도 좋아서 이런 느릿한 공격은 바로 먹잇감이 됩니다. 고작 지역 방어에 막히는 걸 보니 미국 팀이 클라크의 속도 조절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딱 보이더군요. 수비가 더 촘촘한 팀을 만나면 똑같은 방식으로 탈탈 털릴 게 뻔합니다. 스페인 상대로 느릿느릿 걸어갔다간 코퍼가 와도 답 없습니다. 미들 점퍼 억지로 던져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건 요행일 뿐이죠. 이 수준의 무대에서 그건 절대 승리 공식이 아니거든요. 클라크가 공만 잡으면 뭔가 하나씩은 터졌습니다. 외곽으로 빼주든 파울을 얻어내든 수비를 흔드는 패스를 찔러주든 말이죠. 클라크가 주도권을 잡지 못한 구간마다 미국 팀은 딴 팀이 됐어요. 느려 터진 데다 조직력은 엉망이고 리듬도 아예 깨져버렸습니다. 다들 각자 다른 작전이라도 하는 건지 요행만 바라는 느낌이었달까요? 영상 보면 답 나옵니다. 매 순간 클라크 손에 공이 닿기만 하면 슬슬 공격에 시동 걸리나 싶었는데 코퍼가 수비숲에 박히면서 흐름이 뚝 끊겨버리네요. 라인 하워드입니다. 케이틀린 클락이 패스 길목 딱 끊고 그대로 달려서 엔드원, 기회까지 챙기네요. 레이업 툭 올려놓고 팀원들한테 들어갔냐고 묻는 여유 좀 보세요. 이제 자유투 쏠 건데 아까 그건 대놓고 파울 아니냐는 눈빛이죠? 머리 쪽을 좀 맞은 것 같은데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클락이 가로채기로 속공 나가는 장면입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심판이 가려서 안 보였는데 본인은 억울하다고 아주 열변을 토하고 있네요. 로슨 감독은 이걸 다 보고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클락 이름 석자를 안 꺼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하자면요. 대놓고 따돌리고 혼자 공 다 쓰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질문 회피하는 감독까지. 여기서 클락이 실제로 한 말은 이렇습니다. 리스는 무시하고 로스는 입국 닫았는데 클락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나온 말이 정말 보살이 따로 없는 수준이라 다들 놀랐죠. 그냥 공격 전개가 좀 뻑뻑했던 것 같다고만 하더라고요. 상대 지역 방어나 전체적인 경기 템포가 안 맞았던 부분을 짚으면서요. 팀원들이랑 잘 해결하겠다며 누구 탓도 안 하고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보는 팬들이 대신 속 터질 지경인데 정작 본인은 세상 덤덤하네요. 아주 깔끔하고 정석적인 온갖 상황 속에서도 팀을 먼저 생각하는 멘탈갑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도 그게 딱 궁금했거든요. 푸에르토리코가 잘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실책이 컸던 건지 말이에요. 혹시 우리끼리 자멸한 부분도 좀 있지 않았나요? 제 생각엔 우리 스스로 꼬인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수비 위치도 놓치고 파울도 너무 많이 범해서 흐름이 끊겼거든요. 그러다 보니 장기 속공을 살리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큰 점수차로 이기긴 했지만 오늘 상대팀은 어땠나요? 오늘 푸에르토리코 전력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투지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주 공격적으로 잘 싸웠습니다. 응원 열기도 엄청났고요. 주변이 좀 시끄러운데 이해해주세요. 그때 경기장 분위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코퍼는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 바빠서 공을 안 놨고
억지로 슛 던지면서 무조건 자기가 해결하려고만 했잖아요. 리스토 클락이 비어있는데 일부러 안 보고 패스 돌리기 바빴고요. 감독은 최고 스타에 대한 질문을 요리조리 피하며 무시하기 급급했죠. 근데 클락은 마이크 잡고 팀 리듬 찾아야 한다는 말만 딱 하고 내려왔습니다. 정체질이나 자기 방어 없이 오직 팀만 생각한 거죠. 일단 공 관리부터 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시스트 숫자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요. 골밑 찬스만큼은 더 확실하게 마무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페이스를 끌어올려야죠. 상대 수비가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슛이 안 터졌던 걸까요? 다들 잘해주고 있지만 우리 공격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믿어요. 이 극명한 태도 차이가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남들은 다 자기 입속 챙기기 바쁠 때 혼자 팀을 지키고 있네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진짜 승리만 외쳤던 건 클라크뿐이었죠.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팀 공격이 폭망하는 걸 지켜보면서도 해낸 겁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본인 팀 감독이라는 사람이 전날 그녀가 세운 공을 입 밖에도 안 꺼내는데 그걸 다 참아내더라고요. 카라 감독은 팀워크를 본다며 라인업을 이리저리 꼬아대는데요. 그렇게 계속 바뀌는 로테이션 속에서 어제 오늘 기분은 어땠나요?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겠죠? 들쑥날쑥 끼다 보니 경기 흐름이 좀 뚝뚝 끊기긴 했거든요. 그래도 유연하게 대처해야죠. 그게 농구의 묘미 아니겠어요? 어떤 날은 좀 덜 뛸 수도 있는 거고요. 벤치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부르면 바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다들 잘하고 있어요. 사실 경기 직전까지 선발이 누군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대기 타는 거죠. 이 대목에서 케이틀린 클라크의 진짜 품격이 느껴지지 않나요?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감독 저격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표정 하나 말 한마디면 인터넷이 뒤집혔을 텐데 절대 안 그러더라고요. 그냥 전술 얘기만 하면서 잘해보겠대요. 이 정도 멘탈은 진짜 독보적이죠. 이런 압박감 속에서 평정심 유지하기가 어디 쉽나요? 하지만 진짜 골 때리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애가 착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로슨 감독은 아직도 각만 보고 있고요. 스테파니 화이트는 벤치에서 자기 고집 꺾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미국 대표팀이 만날 상대들이 푸에르토리코처럼 만만하지도 않을 거고요. 클라크가 대인배처럼 군다고 해서 엉망인 전술이 알아서 고쳐지진 않죠. 결국 이 찜찜한 문제들은 인디애나폴리스까지 따라오게 생겼습니다. 이제 곧 2026년 피버 시즌이 시작될 텐데요. 자기를 억누르려는 시스템이 얼마나 지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가는 셈이죠. 국가대표팀에서 그 꼴을 다 봤으니까요. 지난 시즌 내내 스테파니 화이트 밑에서 진절이 나게 겪었던 일이죠. 이제는 증명할 필요도 없는 실력을 보여주러 다시 전쟁터로 가야 하네요. 자기가 공을 잡아야 공격이 산다는 걸 직접 보여줘야 하니까요. 클라크가 지휘해야 팀 전체가 살아난다는 사실을요. 정답은 그냥 클라크를 믿고 맡기는 겁니다. 로슨이 빨리 깨닫길 바랄 뿐이죠. 그럼 미국 팀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 쿼터 때 보여준 스몰볼 화력 보셨죠? 클라크가 키 잡으면 끝이에요. 이걸 매 경기 기본 전략으로 안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재능은 넘치고 기록이 이미 증명하고 있잖아요. 클라크는 인터뷰 내내 자기가 튈 생각 없이 팀만 생각하는 걸 보여줬고요. 과연 미국 국대가 클라크를 제대로 대접해 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면 완벽합니다. 화면에 뜨는 영상도 꼭 봐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